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화약과 무기를 비롯해 모든 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과 달리 가지고 태어난 몸만으로 생존해야 하는 동식물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천적에게 대응할 수 있는 생화학적 무기, 독을 이용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하나의 식물 독에 대한 이야기와 표준 추출 방식에 대한 소개까지를 다뤄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의 개인적인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학학 채널은 몇 가지 다채로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전 업로드되었던 3개의 영상이 정부기관 법적 신고로 대한민국 IP 접속 불가가 된 것이죠. 또한 규정에 대해 알아본 적 없어 가볍게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있고 그 외 사소한 노란 딱지와 빨간 딱지를 다수 수집 중입니다. 이런 딱지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노출도에서 악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제 알 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하지 않았지만 제 알 바인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측으로부터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받은 것인데요. 화염병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개량법을 포함했더니 국내법 수준이 아닌 유튜브 기준의 총기류 정책을 위반했다며 영상이 삭제되고 1차 주의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항소했지만 바로 거부되었고요. 교육 수료로 3월 4일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폭발물 영상은 개점 휴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규정상 90일 이내에 다시 이 정책을 위반하면 주의보다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되어 일주일 정지가 된다는데 제가 위반한 정책은 분명 총기류가 등장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렇다면 총기류가 아닌 다른 정책으로 문제가 되면 이것은 경고사항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 종목에서 각각 주의를 받아 따로 시간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문의하거나 검색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현장의 원칙이 궁금해 참을 수 없어졌습니다. 결국 폭발물 관련 영상은 당분간 잠시 개점 유업 상태로 둘 상황입니다만 저희에게는 이 외에도 여러 불편한 주제들이 많죠. 당분간은 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고 실생활 밀착형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확장시켜 볼 것은 리신입니다. 국문으로는 리신 혹은 리친으로 표기하고 나며 영어 발음을 우선한다면 라이신으로 이야기되는데 라이신으로 표기하다 보면 아미노산 라이신과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지금부터 리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식물계 최강의 독 중 하나인 리신에 대해 소개한 적 있는데 이번에는 간단한 복습과 함께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드라마 속 장면과 더불어 리신 추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공인되어 있는 가장 특별한 1위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기네스북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가장 독성이 심한 일반적인 식물, 바로 리시누스 코뮤니스라는 학명을 갖는 피마자입니다. 피마자 혹은 아주까리라 불리며 국내에서도 재배되는 호피 무늬를 갖는 아주 멋진 식물입니다. 열매의 모양이 진드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리시누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식물 분야로 등록된 이유는 정글 깊숙한 곳이나 오지에 서식해 인간이 마주하기 힘든 식물을 제외하고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생활 밀착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식물들 중 가장 위험한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마자를 비롯한 콩류에 함유된 성분 중 단순한 저분자량 유기화합물이 아닌 복잡한 생분자로서 탄수화물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는 단백질 종류를 렉틴이라 부릅니다. 렉틴은 알러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체 반응을 일으키는데 피마자 속 함유된 강력한 렉틴 독으로 리신이 유명합니다. 결국 리신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독이며 지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추출된 피마자유에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열 처리에 변성시켜 제거하지만 말이죠. 리신의 구조는 N글리코시드라는 화학 결합을 끊어내는 효소 기능이 있어 실제 독성을 나타내는 부분인 A사슬, 그리고 세포 표면에 결합하기 위한 렉틴 부위인 B사슬로 이루어집니다. B사슬은 당 분자를 잡아채 인식하는데 이 두 사슬 조각은 황을 말단에 함유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2개가 만나 이루는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황화 결합은 조건에 따라 끊어질 수 있는 화학 결합이기에 B사슬을 이용한 표적 추적 후 A사슬의 분리 사출과 같은 방식으로 심각한 독성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리신의 작동 원리는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답고 복잡한 생체 공장이라 불리는 리보솜의 기능을 제거해 인체 기능을 제어하는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리신이 체내에 투입되면 세포 표면의 당분자를 비사슬이 인식해 달라붙은 후 세포 내부로 유입이 시작됩니다. 운 좋게도 세포 내부에서 분해되거나 그대로 다시 외부로 방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골지체를 통해 소포체로 이동해 단백질 생산 공장인 리보솜과 반응해 영원히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는 고장난 공장으로 파괴합니다. 이 과정은 리보솜의 단위체에 포함된 RNA 사슬에서 A 사슬이 보유한 N-글리코시드 결합을 끝낸 효소작용으로 아데닌 하나를 잘라내는 것으로 매우 복잡한 기계장치에서 톱니바퀴 하나를 빼내 던져버리는 만행과 같습니다. 당연히 결합을 잘라 핵심 톱니바퀴를 빼낸 효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 다음 파괴 작업을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신 분자 1개는 단 1분 내에 리보솜 2000개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리신 분자 하나만으로도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리신은 매우 뛰어난 도구로 극소량으로도 생명체를 죽입니다. 피마자 씨앗 10개 정도의 독만 추출해도 평균적인 체격의 성인을 죽이기 충분합니다. 다양한 동물군을 대상으로 한 독성 연구를 봐도 구강보다는 복강 내 투여가 그리고 그보다는 흡입이 효율적입니다. 자연스레 리신은 추리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훌륭한 장치로 등장하지만 우리는 브레이킹 배드를 통해 다양한 사용 방법과 아쉽게 잘못된 표현 등을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시작은 시즌2에서 투코 살라만카를 독살해 위협을 없애려고 주인공 월트 화이트가 리신을 메스암페타민에 혼합해 흡입시키려 시도합니다. 피마자의 모습과 함께 분쇄 후 용액에 넣어 리신을 추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도 리신 추출은 고순도로 정지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리신 흡입 시 증상을 묘사하는데 독감과 같은 증상을 보이다 48에서 72시간 내에 심장마비로 사망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는 실제로 리신을 흡입 혹은 주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맞습니다. 두 번째 리신의 등장은 구스타보 프링을 역시나 독살하려는 목적으로 리신을 넣은 담배를 뒤집어 담아두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그리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혹시나 모를 잔여 리신을 열 처리해 비활성화시키듯 담배의 열은 리신을 제거하기 충분합니다. 필터 겉에 묻혀두는 것이라면 괜찮은 방식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디아 로다르트 퀘일이 리신이 들어있는 스테비아 감미료를 섭취하는데 만약 뜨거운 커피였다면 리신이 변성될 테니 드라마에서는 캐모마일 두유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모마일 두유차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냉차에 넣었어야만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흡입 시와 같은 증상을 앓는 것으로 나오는데 리신을 섭취했을 때의 증상은 흡입 및 주사와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리신의 변성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안전하겠죠. 먼저 리신은 pH 4.5 정도의 약산성에서 가장 잘 녹고 또 높은 열 안정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pH 4.5인 과일맛 요거트에서의 리신 반감기는 90도에서도 무려 7.3분인 반면 pH 6.5 조건에서는 단 0.24분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되도록 과일 요거트에 넣어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겠죠. 이는 당분자들이 결합할 경우 리신 구조가 더 안정화되어서 열에 의한 변성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리신을 가열해 구조가 풀린 후 재측정했을 때는 측정값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리신의 변성이 비가역적이어서 한번 파괴된 구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온도에서 열 흡수 피크가 나타나며 이 곡선 아래 면적이 단백질이 변성될 때 흡수하는 전체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의 큰 피크처럼 보이지만 수학적으로 분해하면 A사슬과 B사슬의 두 가지 독립적인 변성 피크로 나뉩니다. B사슬이 더 낮은 온도에서 먼저 변성되기 시작하고 A사슬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변성이 시작됩니다. 이를 판트호프 커브라 부르며 단백질의 변성 과정을 이상적인 화학 평형 모델로 가정하고 그린 곡선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두 사슬의 자유에너지 변화를 보여주는 깁스 헬름홀츠 그래프를 본다면 세로축인 자유에너지 값이 높을수록 단백질은 구조적으로 더 안정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0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단백질 구조가 풀리는 변성이 일어납니다.
A사슬이 더 높은 온도에서 안정적이지만 B사슬이 전체적인 자유에너지 값이 높아 더 견고한 결합물 같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져도 단백질은 변성될 수 있어 저온 변성에 대한 리신의 내구성도 확인됩니다. 생활의 지혜로 리신 중독 증상을 알아둡시다. 초기 징후 중 하나는 발열입니다. 발열은 언제나 다른 질환과 혼동될 수 있지만 이야기되는 또 다른 리신 중독 증상과 함께 나타날 경우, 그리고 감기나 독감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열이 난다면 리신을 의심합니다. 리신 흡입 후 몇 시간이 경과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며 누군가 가슴을 누르는 듯한 흉통으로 호흡이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이후 심각한 호흡 곤란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폐에 체액이 점차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 리신을 흡입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사실 호흡 곤란이 느껴지면 이미 많이 위험한 상태죠. 섭취했을 경우에는 증상이 완전히 다른데 섭취 후 4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대변 색상의 변색이 나타납니다. 검거나 붉은색 변이 확인되고 이후 비정상적인 구토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리신에 의한 장출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레 복통과 경련, 호흡 곤란, 허약감 그리고 피로감이 발생해 3일 내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중독 증상과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식물을 도대체 뭐하러 기르기에 기네스북의 일반적인 식물이라 구분될까요? 의외로 피마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피마자유는 독특한 특성 덕분에 윤활유로 애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 디젤 생산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식물 자원 중 하나로 수요가 높습니다. 또한 도료나 잉크, 염료, 코팅제로도 사용되고 가소제나 화장품, 농약, 비료로도 쓰입니다. 근데 비료는 도대체 뭘까요? 땅에 뿌리거나 가축에게 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피마자유를 추출한 후의 잔여물인 피마자 박을 비료나 사료로 이용합니다. 이대로는 위험하니 열 처리를 통해 잔여 리신을 제거하고 혹은 탄화해 생물 유래 흡착제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열 처리가 아닌 리신 자체의 추출이겠죠. 우리는 가장 대표적이며 공개 정보로 활용 가능한 표준 리신 추출 공정만을 기준으로 알아봅시다. 리신 추출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리신이 녹지도 않고 피마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름을 추출해 제거하는 탈지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피마자유가 뽑혀 나오고 찌꺼기가 케이크처럼 남겨집니다. 만약 피마자유 따위는 관심 없다 싶으시면 씨앗을 갈아서 에터나 N헥세인과 같은 유기용매와 섞어 액션을 따라 버리고 침전물만 분리하는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 지방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면 됩니다. 이후 산성용액을 이용해 리신과 일부 단백질을 추출합니다. 리신은 물이나 묽은 산성용액에 잘 녹는 수용성이기에 탈지된 가루를 0.5몰 농도의 소금물이나 pH 3.8에서 4.0 정도의 묽은 아세트산 혹은 황산 용액에 넣고 하루 정도 교반해 리신을 포함한 수용성 단백질들을 뽑아냅니다. 이후 염석으로 1차 정제가 가능한데 용액 속에 녹아있는 단백질을 고체 상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추출액의 60에서 70% 황산 암모늄을 첨가하면 리신이 엉겨붙어 가루로 침전되며 이를 분리 수집합니다. 다양한 황산 암모늄 염석 조건들이 테스트되었고 60%가 최적화된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리신과 더불어 다른 단백질들이 뒤섞여 있기에 고효율을 위해서는 정제 과정이 필요한데 이온 교환이나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입자 크기 기반의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면 고순도 리신이 분리되죠. 정제 과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해본 적 없다면 낯설 수 있습니다. 물론 승인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리신 추출 및 소지는 국내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리신은 화학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지만 다행히도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리신의 사용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결국 기존에 사용하던 염소가스와 겨자가스에 비해 이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잠재적 화학 무기로서 다시 검토되었지만 역시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 해독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군에게도 치명적인 사고가 될 수 있는 제어 불가능한 물질 대신 덜 위험하지만 제어 가능한 것을 쓰는 것이 상식적으로 편합니다.
과거 이라크에서도 다량의 리신을 보유 중인 것이 UN 특별위원회의 S1995864 문서에서도 확인되는데, 문서 전문 중 관련 부분만을 가져와 보여드린다면 아플라톡신이나 VX를 비롯한 다양한 화학 무기들을 생산이 보유했으며, 아플라톡신은 5리터 플라스크에서 미생물을 길러 생산합니다. 그리고 리신에 대한 언급도 정확히 나오는데, 고순도 리신 10리터를 만들어 보유 중이었으며 122mm 포탄에 탑재해 사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얻기 쉽고 만들기 쉽고 강력한 리신은 언제나 잊을만하면 뉴스에 등장합니다. 2013년 4월 중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로저 위커 상원의원, 그리고 미시시피주의 세디 홀랜드 판사에게 리신이 든 편지가 발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5월 하순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당시 뉴욕시장에게 편지가 전달되었으며, 최근 소식으로는 2023년 인도에서 발생한 리신 테러 모의 사건에서 ISIS와 연계되어 리신을 제조해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일당이 체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을 단순히 피하고 규제만 할까요? 해독제나 백신을 만드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우선 해독제는 여전히 없습니다만 백신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솔리제닉스사의 리백스 백신 후보에 대해 신속심사 지정을 승인했습니다. 리백스는 리신 A사스를 유전적으로 변형시킨 백신으로 리신 노출에 대한 항체 반응을 유도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 꽤 뛰어난 리신 방어가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리신에 대한 효능을 보이는 최초의 유기화합물들도 발견되고 있는데, 세포 내에서 리신이 세포질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여 리보솜을 리신이 파괴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는 리신 외에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시 생성되는 독소를 포함하여 동일한 경로를 통해 작용하는 다른 독소로부터도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언젠가는 리신에게서 자유로워지는 미래가 올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쉽지 않을 정도의 독소입니다. 결론입니다. 리신은 흡입, 주사, 섭취 모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데, 흡입 및 주사 시와 섭취될 경우의 증상이 다르기에 참고로 알아두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신은 단백질 독소이기에 강력한 효과와 더불어 열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약 80도 내외의 온도로 잠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리신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리신의 추출은 고순도가 아니라면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생물 재료로부터의 수용성 단백질 추출 과정으로 가능합니다.